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송모 씨.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없이 혼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실제 송 씨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다음날 활동보조인이 올 때까지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냥 포기 상태지. 그냥 포기 상태고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또 그 당시에. 송 씨의 활동보조인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끝내고 퇴근길에는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갈 때도 많이 걱정되고 이러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죠. 그러나 송 씨는 이번 달부터 서울시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24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 일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5개 구청에서 추천받은 수급자들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85명에게 24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원래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100명에 한해서 활동 지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활동 지원 제도에서 분석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화재 등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피를 하지 못해 사망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하루하루 불안감에 휩싸여 나홀로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절실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5년도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단은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고용 현장 실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 성과와 올해 변경되는 사업을 발표하는 2015 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단은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실시하고 중증장애인의 취업교육 강화를 위한 워크투게더 거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워크투게더 거점센터를 작년에 6군데에서 8군데로 이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우리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 및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기존의 취업이 힘들었던 중증장애인들에게 청신호를 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공단의 권기성 고용촉진이사는 공단 사업의 소비자이자 고객인 장애인들이 이번 사업에 대해 다 만족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올해가 지난해보다는 더 만족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앞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빙 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역시 24.3%로 지난 2013년 기준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예산 비율은 OECD 통계에 편입된 1990년, 국민 부담률은 1972년 이후부터 줄곧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 원이하며 보험료 납부 금액의 1%인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월 고지액 100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 체납 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흔히 식중독하면 여름에 많이 걸린다고들 생각하실 텐데요. 한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며칠간 계속되는 구토와 설사 등으로 병원을 찾은 박원규 씨. 원인은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한 이제 설사 증상인 줄 알았는데 노로바이러스로 듣고서 좀 많이 놀랐고요. 이제 여름철에만 이제 식중독 증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겨울에도 노로바이러스 같은 식중독이 있는 걸 듣고서 좀 많이 놀랐어요. 경기도 내 겨울철 식중독 환자는 올겨울 들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낮은 기온에서 생존율이 높아 겨울철 더 활개를 치는 노로바이러스가 주범입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뿐만 아니라 사람 간 간염으로도 쉽게 발병합니다. 또 적은 양으로도 병을 일으킬 수 있고 환자의 침이나 오염된 문손잡이 등을 통해서도 쉽게 옮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한 홍보 자료를 보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경기도 내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장염 증세를 보이면 근처 보건소로 가서 판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분들, 이 버스에서 내려 집이 멀 경우 많이 불안하셨죠? 경기도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곳곳에 정류소를 만들어 내려주는 심야 안심버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은 늘 불안합니다. 익숙한 길이어도 어두운 밤이 되면 범죄 위험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자주 이렇게 밤길을 걷게 되는데요. 자꾸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괜히 저 쫓아오는 것 같아서 한 번씩 보게 되고 더 의식하면서 빨리 걷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인적이 드문 주택가의 경우 여성들의 안전은 더 위협받는 상황. 경기도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심야 안심버스를 운행합니다. 시군별로 범죄 취약 지역 곳곳을 임시정류소로 지정해 기존 정류소가 아니더라도 내려주는 겁니다. 이용 시간은 밤 10시 이후. 기존 하차시와 같이 벨을 누르거나 운전기사에게 따로 요청하면 원하는 곳에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임시정류소는 수원과 성남 등 7개 시군 16곳입니다. 마을버스 이용자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해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심야버스 임시정류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12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강릉,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 선수 370여 명을 포함해 모두 750여 명이 참가하며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아이스 슬레이즈하키 등 6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환경보전실천운동 시민단체인 푸른포항 21이 연합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임 김진곤 회장은 이 취임사를 통해 환경보존으로 푸른포항을 만드는 데 우리 단체가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명재 국회의원, 이칠구 시의회 의장 등 포항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환경운동과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포항시민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봉사와 길거리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세원봉사단이 무료 급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세원봉사단은 이날 대한노인의 양주시 지회에서 짜장면 무료 급식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마을기업인 에버그린 에버블루 협동조합 창업식이 열렸습니다. 에버그린 에버블루 협동조합은 마을 주민 30여 명이 모여 생들기름을 제조, 가공하는 마을기업입니다. 한편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2015년 제1회 센터장 및 중간관리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센터 운영과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등의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강원도 지부장으로 강릉 다문화센터장이 선출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설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와 사랑 나눔 운동을 오는 1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각 주민센터에 바구니를 설치해 쌀, 라면, 통조림 같은 음식물과 비누, 세제, 휴지, 샴푸 같은 생활용품을 기부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금 전달은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하면 됩니다.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는 50견. 어깨 통증을 50견으로만 볼 수 있을까? 50견은 다른 어깨 질환과 동반돼 찾아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50견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지독한 어깨 통증, 50견을 호소하는 50대 여성입니다. 50대에 많이 발생해 이름 붙여진 50견은 유착성 어깨 관절염으로 어깨를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겨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인데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고요. 아예 이 팔이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심하고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찜질이나 운동으로 통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도 하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50견을 어깨 통증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깨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회전근개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어깨뼈 위쪽에 솟은 견봉과 위팔뼈 사이가 좁아져 움직일 때마다 위팔뼈에 붙어있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견봉과 충돌합니다. 계속 충돌하면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집니다. 3개월 이상 이런 자연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고 관절이 회복되지 않는 분들은 꼭 병원을 내원해서 본인이 어떤 당뇨라든지 내분비 질환이 있는 전신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 자체에 회전근개 질환, 즉 충돌 증후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 석회와 건염됨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시고 50견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0견은 치료 후 재발되지 않도록 어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찬바람을 쐬면 어깨 관절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노출은 피하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콩류 음식이나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멸치 등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 몸에 대한 꾸준한 관심만이 50견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얼마 전 부산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글귀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 입주를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의 내용인데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편협한 시각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우리 집 앞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이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시설을 혐오 시설로 바라보고 또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핑계 삼아 모두를 범죄인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바꿔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